실은 그 넘버스인데요. 그 넘버스를 이제 사실 저도 좀 멋있게 철학적으로 제목을 좀 붙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김호건 집사님이 아니 넘버스 어때요? 그래서 넘버스가 그 사실은 이제 그 2005년부터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부터 한 5년 동안 그 미국 드라마로 한국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게 이제 칼텍의 이제 수학 교수가 FBI하고 형님이 FBI 요원인데 거기서 이제 범죄에 수사하는데 그 수학적인 어떤 툴을 가지고 그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그걸 한 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 연속적인 그 드라마죠. 우리는 뭐 시즌 1, 2에서 그냥 거의 끝났는데 넘버스를 붙이고 나니까 그냥 넘버스? 그냥 그래서 퀘스천 한번 붙였어요. 넘버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주어는 뭐지? 당연히 뭐 수학이다. 매트는 넘버냐?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학생들도 있고 그 자녀를 중고등학생 또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또는 뭐 예비 학생들 무슨 부모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손녀가 이렇게 투비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뭐 1시간 반 동안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제가 좋은 영향을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저 그 말씀 먼저 왔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이 그 시간의 역사를 쓰면서 출판사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출판사에서 요청이 뭐냐면 수식을 하나도 쓰지 마라. 책에 수식 하나도 안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스티븐 호킹이 뭐 구상했겠죠. 고민하다가 한 개는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이라는 수식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일답이 상당히 오래전에 뭐 800만 분의 아마 지금만 거의 1000만 분쯤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조크가 그 수식이 하나 없었으면 2배로 팔렸을 텐데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그 강의를 하면서 수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50%씩 당장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학 그러면은 수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까 들어오다 또는 뭐 그 전에 이렇게 만나는 들 보면 우리 정학철 죄송합니다. 제가 만만하게 정학철 듣다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전에 수학을 잘했으면 아마 화학과 안 갔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나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의 과학은 제가 잘했어요. 한 뭐 거의 100점 가까이 맞고 모든 과목에서 4과목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벌어가지고 수학에다 다 메꿨어요. 왜냐면 거기 100점 맞는데 수학이 30점, 4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갈 때에 처음에는 저도 과학을 좀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다행히 제가 화학에 관련된 과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내를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그냥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제일 잘 수 있는 잘 버는 방법이 아니고 안전하게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이 사범대학 선배님 계시지만 사범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사범대학에 간다 결정하고 나서 사범대학에 가면 무슨 과를 가지? 아닌 것 같아요. 사범대학에 가서 선생을 할 거면 이왕이면 이게 목이 뻣뻣한 수학 선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범대학 가서 선생을 할 거면 그냥 그러면 제일 남들이 싫어하고 그냥 경외하는
수학선생을 하죠. 그 다음에 수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저희 세대가 거의 4년 동안에 반만 그 학교를 다녔잖아요. 4월쯤 되면 대모에서 학교 문 닫고, 뭐 10월 말쯤 되면 또 대모에서 문 닫고, 뭐 이래서 거의 대학을 2년밖에 안 다닌 아마 제 학번들인데, 그러고 나서 4년을 그 수학 공부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4학년 1학기 때 제가 서울 4대 부여중을 실습을 5주를 나갔어요. 근데 뭐 수업은 그냥 하겠는데 그래 내가 졸업하고 이제 선생을 하면 30년 동안을 교단에 수학을 텐데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되고, 대학원을 그때쯤에 저희 때는 참 운이 좋게도 대학이 막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석사과정만 가지면은 대학이 전임 강사로 갈 수 있는 시기였어요. 부러우시죠? 그런 시기에 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할 때쯤에 하기 전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전강사를 할까? 근데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또 30년을 또 대학 교수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간다 해도. 근데 대학 교수, 그래. 내가 책을 봐가지고 먼저 이해를 해서 그냥 책에 있는 거는 그냥 전달해 주겠지. 그렇지만 내가 멋있는 아니면 잘하는 교육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운 좋게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뜻으로. 사실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올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전두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한국에 빚짐이 많으니까 들어오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가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울대학은 꿈도 못 보고요. 다른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기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처가 저 몰래 기억할 거면 서울대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들어올 때에 저 친구는 무슨 빽이 많아서 무슨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빽이 많아서 서울대를 갔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에 조금 뭐 부정도 있고 뭐 기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소문이 좀 하다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 처의 기독반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공하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한 것들이 대학에서 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못했던 과목, 그게 해석학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고, 또 미국에 와서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과목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학에 대해서 좀 거부감? 난 다른 건 다 과목이 잘 나오는데 수학 과목이 점수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수학이 재주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면은 잘 할 수 있다. 이런 싹섭. 제가 왜 싹섭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영표의 기사를 좀 봤어요. 이영표가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간 축구 선수였고, 잘 나간 축구 해설가였고. 근데 요즘에 뭐 하는 혹시 아십니까, 이영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양말 장사한대요. 웬 양말 장사? 그래서 시대가 하도 어수선해서 다 쫓겨나서 양말 장사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페이커로서의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 선교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땀방울 10개를 흘리면 10방울 흘리면 10방울만큼 더 나온다.
하는 그 인터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뭐 수학이 됐어? 혹시 수학이 뭐다? 수학은 참 지겨운 거죠, 그죠? 이쪽으로 해야 된다, 진짜.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미지는 그건 어려운 거야. 또는 쓸데없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은 수학자? 뭐지? 이거 괴물들이죠, 그죠? 수학자는 괴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거에는 좀 저희 수학하는 사람들의 죄가 좀 많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핑계를 대기는 한국의 현실이 입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할 거예요. 열정이 수학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그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1870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의 시 중에서 유명한 시가 인생 참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다 안 읽어도 다 보셨죠? 혹시 그 PPT 자료가 다 있어요. 있었는데 인생은 참 진실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흙에서 돌아가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말이 아니네. 그러면서 인생 궁극의 목적과 방법은 슬픔이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행복하는 것이니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묻어보라는 방송으로 나는 독설적입니다. 하는 우리 인생 참가 제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과한 선택해서 인생은 노상에서 말없이 끌려고 자축의 머리가 되지 말라. 싸움에 용감히 뛰어드는 영웅이 되자.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미래를 믿지 말라. 흘러가는 과거는 죽은 친구들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실을 숨지하며 가족의 용기를 내고 천생의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 참가를 쓰신 분인데 이분의 그 작품 중에 까바나 테이저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아마 도서관에서 아마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인터넷에 그 이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30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부인하고 미스터 처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수학자입니다. 그 대화의 한 장면인데 나는 당신이 어떻게 수학을 시적으로 만드는지 알지 못하겠어. 수학에는 시적 요소가 없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미스터 처치이 뭐라고 하면 그건 대단히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수에 대한 과학에는 무언가 신적인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수학의 손에 있는 음성에는 바다가 있고 수학은 땅을 대며 수학은 별의 무게를 대며 수학은 우주를 비춰줘요. 수학은 법칙이고 질서이며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학의 궁극의 목적과 목표가 복식북이나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의 교육 방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사실 공감하시죠? 그죠? 아마 이렇게 해서 수학이 그냥 복식북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돈이나 계산하고 카운팅만 할 수 하는 것이 수학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수학이 뭐 그 정도면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교 수학에서 학교 교육에서 수학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그런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잘못한 것을 하나 보여주는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틀어주시겠습니까? If x squared plus y squared equals 16, how do we find dy dx is an implicit function of x and y? Well, y is a function of x, so we differentiate both sides. The right-hand side is trivially 0. What is the left-hand side? The left-hand side is 2y. It's like the body language. It's just very detached. It's very alienating. You know? I mean, you see what I'm saying? I just think that you have to relate more to the kids, engage them. You're up there with your back to the room, having a great time solving your own problems, but it's like you're having a math party and you only invited yourself. No math party. No math party.
So relax, loosen up, have some fun with it. Relax, have fun. What was the other thing you said? Loosen up, Craig. Put the pen down. I'm not going to test you on this stuff. Come on, teach me something. Anything. Okay. If a ball is thrown into the air and its height, h, equals 100t. Gregory, you see, what are you doing? No, ET turn squared. around, turn around. Talk to me. Okay. T is time in seconds. At what limit is the speed approaching when t approaches 2 seconds? You lost me. I'm absolutely. What does all that mean? You have to put it in some context, make up a story, jazz it up a little, maybe find some humor in it. Humor in calculus? Well, try telling a story. A story. Right. Oh, okay.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ball, and it was thrown into the air, and its height, maybe I should just write books. Why? No one understands those either. Just kidding. Just don't give up. Don't give up. Do it again. Try it again. Tell you another story? Right, another story. All right, guys, come on. Let's get a rally going here. Come on, come on. I never could understand people's fascination with baseball. I don't see the point of playing a game where you wind up at the same place you started. Well, actually, this should interest you because it's about stats and averages. Stats and averages? Explain that to me. Well, see that? Every time a player comes up, they flash that 3-digit number. And that is the player's average. That is how many times he hits the ball in ratio to how many times he comes up No, the bat. no, which number is it? Equations such as the second derivative of the function f with respect to the variable x equals a constant. Anybody see the game yesterday? That Marrakesh, what a bomb, huh? Let me try putting this another way. When measuring trajectories, if a batter hits a ball, how can we determine how far that ball will go? What are the variables needed to hit a home run? Pretending for a moment that the ball could hit a home run. The velocity with which the ball leaves the bat? The velocity, correct. I have a question. Does a rising fastball really rise? I don't know. I'll have to ask my wife. I could not believe it. Suddenly, the room was filled with this tangible energy. We were actually exchanging ideas. We were connected somehow. Oh, they participated, they questioned, they stayed. Rose, I cannot thank you enough. I was a better teacher today than I've ever been because of you. Well,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에서 보셨지만 이제 전형적으로 잭 브리지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돌아서 가지고 막 미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졸고 누워서 하고 둘이 장난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브라 스트레이샌드가 이제 문학과 교수입니다. 콜롬비아의 문학과 교수인데 영문학 교수인데 그 전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프가 수업에 잠깐 참관하고 다시 이제 바바라한테 이제 수업 방법을 지금 이제 교정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수식 쓰지 마. 가르치던 식으로 또 미분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 구경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농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수업 방법이 좀 바뀌는 거를 좀 보는 장면입니다. 막 그게 아마 제프가 하는 것이 거의 전형적인 한국의 수학 교육의 교사들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수학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시간에 비해서.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학 내용은 거의 이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 시간 내에 과목 사실은 이제 그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고 우리의 수학 교육을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3년 내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많은 학교에서 그걸 2년에 끝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지
사실 3년 내에 천천히 가르치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천천히. 근데 이제 2년 동안에 그걸 전 과정을 다 끝내고 나머지는 연습 문제 하는 거죠. 연습 문제 풀고 참고서 문제 풀고 이런 혹시나 수능이나 본고사나 이런 데서 비슷한 문제 혹시 나오면 한번 얻어 걸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그 IM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가는 친구들이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2만 문제를 푼다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고난도의 수학 문제. 그걸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교육이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교육이 이제 해당이 우리의 그 교육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제가 자꾸 이쪽을 화면을 보고 돌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그 학부모들 학생들이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어려워서 싫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뭐에 쓰지? 아무 쓸데 없잖아요. 그죠? 또 간지 그냥 시험 잘 보려고, 시험 잘 봐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근데 그렇다 보면 수학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수학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르쳐. 이런 거죠. 가르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은 세상에 나와서 그냥 복식두기, 덧셈, 뺄셈, 돈만 카운트할 수 있으면 돼. 이런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이 또는 목표가 요즘에는 어떤 문장으로 바뀌었냐면 뭐 실생활에 그 유용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세계 시민이 되고 뭐 이렇게 바뀌었지만 옛날에 그 저거를 사자성어로 한다 그러면 통일인간이었어요. 한국의 교육의 목적이 통일인간이다. 모든 사람한테 또는 많은 사람한테 이로운 사람을 기르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수학은 저게 전혀 기대를 기대가 아니죠. 기여를 저기 영사치가 이제 사건이잖아요. 기여를 못 하고 있었죠, 그죠? 아닙니까? 기여했나요? 기여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이 이제 홍익인간 하는데 기여를 했나?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상당히 오래전까지 그랬어요. 그냥 시험이나 잘 보고 내가 원하는 잡을 갖고 원하는 그 것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근데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이 참 쓸모가 있고 필요하고 제가 수학자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거를 공부를 해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포기를 하면 절대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런 반면에 수학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수학 성적이 좋은 사람들 왜 좋아하니? 그러면 이런 얘기가 저기 굉장히 분명하고 문제를 풀면 남들이 다 싫어하고 못하니까 내가 이걸 하면 우쭐하잖아요. 그죠? 우쭐하는 거. 필요하죠. 수학은.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에 내가 이걸 풀었어 하는 어떤 그런 지적 쾌감 뭐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수학을 좋아하고 또 하나는 이거 수학은 다른 것보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나 자신을 확인해가는 어떤 좋은 툴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수학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 수학을 그만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는 뭐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밖에 나가서 본인의 노래에는 쓸모가 없더라.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지 말자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를 분석하고 소설을 분석하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시험을 내는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시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시를 읽습니까? 아니면 소설을 분석해서 읽습니까? 그냥 재미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국어라고 그러면은 어디 끝나요? 초등학교 다 끝나죠. 그죠? 초등학교 다 끝나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쓰나요? 그냥 살다 보면 다 사회적 동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거의 없어서 그런 건가요? 거의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 수학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이제 수학이 아까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쓰고 안 쓰고 간의 문제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는 정말 입시에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비슷하죠. 우리 이제 수학하는 즐거움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수학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저게 구체적으로 왜 수학이 필요한지를 불행하게도 저희 나라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원에서 잘 공개를 안 해요. 측정을 했을 때. 근데 제가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지는 잠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으로 사고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그 문제 해결의 문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수학적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을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수학을 많이 하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는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럼 도대체 이제 수학이란 뭐냐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데 수학이 뭔가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수학이 뭔지 조금 수학이 뭔지 나와요. 수학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사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적어도 수학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를 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부터 정수, 유수, 복수수,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면 방정식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가면 기하, 고등학교 가면 해석 기하, 조금 대학에 가면 미분계라는 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라는 걸 공부를 해야 중학교 3학년 때나요? 거리라는 걸 공부를 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질러 가는 게 가까운 거야 하는 이제 그런 거리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를 공부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률 통계는 참 세상에서 참 쓸모가 있다 이렇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요거는 조금 좀 사실은 수학 과목에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수학하고는 좀 별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정통으로 수학만 하면 수학은 아니고 확률은 수학이지만 통계는 수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쭉 살펴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 양에 관한 얘기예요. 양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수가 도대체 뭐냐, 수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수는 나눗셈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유리수 가면 실수 가면 이제 그 나눗셈이 되죠. 근데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그 연산을 할 때에 그 연산이 잘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이제 대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가 공간이 이제 기하가 거리, 그 다음에 거리가 이제 거리에 관한 것이 이제 변환이 되는 그런 큰 영역으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학이 이렇게 되는데 수학이 도대체 뭐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는 저도 못해요.
나치까지적으로 수학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그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마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도 그런가? 뭐 화학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을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럼 어떤 기반에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죠? 그렇죠? 맞아요. 재밌는 것만 골라서 합시다. 수학을 하면은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과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그런 성경도 다 아시죠? 저 말의 부정이 뭘까요? 이 말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정. 그 말을 부정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가요?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다. 이건가요?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다.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다. 이런 건가요? 어느 것이? 경우가 다 되죠. 네? 경우가 다 되죠. 경우가 다 돼. 그 말이 다 맞는 말인가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스, 아멘 그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도 맞나요? 그러면 그 말도 맞으면 성경 비대에 우리가 청각을 해도 되나요? 어렵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가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 난 부자인데 마음도 부자인데 부자는 그러면 복이 없는 거야? 이런 질문 혹시 안 해보시나요? 저는 가끔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성경에 있는 기전들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한번 부정을 한번 해봐요.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떤 경우는 성경이 진짜 다 어떤 경우는 제 경우 보면 그냥 다 예스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그런가? 곱씹어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는 말을 사실 뭐뭐하면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하고 똑같은 것이 뭐가 아니면 뭐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거나 그것도 참이고 복이 있다도 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에서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부정을 했죠. 가난하지 않다면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그 말은 참이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 말은 참인가요? 참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참인가요? 네, 그것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말의 구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정법을 쓰잖아요. 내가 세라면 나는 하늘을 나눌 수 있다. 그 말이 참이잖아요. 그죠? 가정이 거짓이면 내가 참을 말하건 거짓을 말하건 논리적으로 참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궤변 같죠? 그죠? 재밌어요. 이거 재밌습니까? 네. 그럼 다른 것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을 하는 이유는 아까 홍익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스피치인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걸어왔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것들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수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필요한데 사실은 수학을 통해서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건축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철학하니까 좀 생뚱맞아요, 그죠? 아니 수학을 통해서 철학. 옛날에 수학자는 애보다 철학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상을 다 수로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때에서는 뭐 만물은 수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만물은 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때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는 아니었고 피타고라스의 수는 유리수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유리수만 가지고 있는 세상. 그래서 그러고 보면 피타고라스는 그 당시에 그 철학적 사고는 수라는 거를 유리수만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의사소통 얘기를 한번 예를 들면 꿀물은 화합물이다. 화학선생님 맞습니까? 꿀물은 화합물이다. 아니면 꿀물은 혼합물이다. 혼합물이다. 그죠?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따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코사인은 사인의 파생이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의 파생. 이게 번역본인데 코사인은 사인의 파생이다? 이게 뭐지? 잠시 머뭇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하시는 우리 파생상품 아세요? 파생상품. 옵션 주식에서 그때 이제 그 파생이 영어로 데리버티브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문과 출신이신데 번역하신 분이 아마 그래서 파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을 하셨다 그러면은 코사인은 사인의 미분이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데리버티브가 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셨다 그러면은 코사인은 사인의 미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을 텐데 그걸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으니까 파생이다 보니까 번역의 오류가 나는 거죠. 진짜 재밌는 거야. 6 나누기 2 이거 얼마입니까? 한동안 엄청 인터넷에서 달궈드는 데니까. 얼마인가요? 1인가요? 1인 거거든요. 9인가요? 1이에요? 네. 와, 여기는 진짜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게 이거를 있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저 순서대로 두들기면 9가 나와요. 6 나누기 2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하고 1 더하기 그러니까 6을 2로 먼저 나누고 3이잖아요. 3에다가 3을 곱해요. 그죠? 그러면 9가 되잖아요. 저게 2이냐 9냐라고 인터넷 항상 달궜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수학 교과서 쓴 사람들이 잘못 써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여기는 그냥 바로 친 거는 곱셈을 생략한 거잖아요. 곱셈 비호를 생략한 건데 곱셈 비호가 생략됐으면 생략된 비호를 먼저 계산한다라는 어떤 그런 룰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암묵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분야인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가 도대체 참이냐, 뭐가 가짜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돼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재미없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도대체 그럼 수학을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나 이런 얘기죠. 얼마만큼 해야 되나요? 무조건 많이 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수학을 하는 데는 공짜가 없어요. 그게 쉬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특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거든요. 알렉산더가 선생님 수학 좀 잘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의 수학이라는 거는 기하였으니까 기하를 우리가 번역에는 기하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거예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으면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쫓겨났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은 부모님들이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수학적으로 사고하라, 준비사라, 준다라 뭐 이렇게 이런 상수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다른 예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바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0.999 하면 1이냐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1입니까? 수학 선생님은 뭐 당연히 근데 끄덕끄덕하죠. 1입니까? 아무리 1이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아닌 것 같아. 1인 저기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뭐하냐?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퀄을 쓰면 1이죠. 이퀄은 1이 이퀄은 예스죠. 1입니다. 가서 그냥 여기 1이 있고 내가 0.999 해서 계속해서 뭐하니 가는데 여기 도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잡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제가 그 입학시험을 면접을 할 때 학생들 면접을 하잖아요. 저거 0.9 점점점점은 1이야? 그럼 처음에 예스라고 한 사람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예스라고 한 사람들한테 제가 3번은 무슨 정말이야? 정말이야? 세 번째 가서 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걔는 감정 나와요. 왜? 아니 저 선생님이 자꾸 모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가 돼요. 성경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스해야 돼요. 그런 거를 수학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이제 하나는 수직선 제가 이렇게 짧게 그렸는데요. 수직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한대가 있어요. 무한대는 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무한이 굉장히 큰 어떤 기호예요. 기호. 근데 그거를 무한대라는 거를 양 끝에 무한대 하나 두고 이 수직선 이렇게 딱 잡아매요. 무한대에다가. 그러면 원이 되겠죠. 원이 되겠죠. 제가 조금 좀 배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한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 그런 세상에다가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아 매면 이렇게 뭐가 됩니까? 이건 빼다리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동그라미는 이게 유한해요. 동그라미 길이가 유한해요. 그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유한 그런 글쎄 목사님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게 연계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식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이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제일 유명한 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F면 MA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E는 아까 MC 제곱이라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에너지 법칙. 근데 A라는 것이 이제 가속도거든요. 가속도인데 우리는 주로 이제 미분이 나오면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분이 나오면 저거는 운동이야, 속도야, 속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속도가 나오면 저거는 힘이야. 왜냐면 F는 MA잖아요. 그죠? M이 결정되고 A가 있으면 항상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많은 움직이는 것들을 볼 때 저렇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그런 예 중에 그
수학을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출렁다리인데 우리가 출렁다리를 건너가면 처음에는 그냥 잘 걸어요, 그죠? 근데 중간쯤 가면은 이게 막 쫄렁쫄렁해서 막 기웃뚱기웃뚱 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훈련 받을 때 장교는 군사 사병들을 행군시킬 때 다리를 걸는 때 절대로 발을 맞춰 가게 하면 안 된다. 왜? 발을 맞춰 가면은 점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띄우뜨기해가지고 다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예를 지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서부의 시애틀에 그 타코마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2차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선에는 그 다리를 만드는데 저 현수교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였어요. 저게 1940년 7월 1일 날 개통을 했는데 저게 이제 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굉장히 이쪽에 갑자기 관광 명소가 됐던 다리입니다. 근데 저 다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11월, 그해 11월 4일 날 무너져요. 11월 4일. 미국에서 그 당시 세 번째로 시작한 현수였습니다. 저게 이제 무너진 이유는 뭐냐 하면 다리가 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다리가 움직이는 주기하고 요행이도 같은 주기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저건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우리가 그 그네를 우리가 태우잖아요. 애들 그네를 태울 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네를 처음 좀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는데
그네가 왔을 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살짝만 밀어줘도 그 그네는 계속해서 좀 더 멀리 가죠. 만약에 계속해서 뒤에서 사람이 이 그네가 움직이는 그하고 똑같은 주기를 가지고 그네를 민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네가 위로 한 바퀴 더 나가요. 그렇죠. 그네가 한 바퀴 돌면 무슨 일이 생기죠? 사고가 나서 사람이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매달릴 때는 뭐 떨어지겠죠. 그죠? 계속해서 돌니까. 그렇지 않을 거면은 또 한 가지는 그네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아까 그 F는 MA라고 했잖아요. MA에다가 오른쪽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 힘을 그거를 간과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70년대인가요? 그 성수대교 무너져서 이제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이미 1940년에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다리를 새로 넓게 다시 건설을 하긴 했지만 수학적으로 저런 현상을 우리는 수학적인 용어 또는 그 물리기에서는 공명이라는 자기 공명? 공명을 쓰는 게 많죠. 공명 쓰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소프라노 가수가 유리컵에 물잔을 넣고 소리를 지르면 그 병이 깨질까? 유리잔이 깨질까? 이런 문제. 아니면 여기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 중에서 차를 타고 가시는데 여행이 한강다리 같은 경우, 저는 몇 번 경험을 했는데 한강다리 차가 밀렸는데 혹시 차에 앉아 계시면서 이게 다리가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혹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만약에 모든 차들이 같은 그 아래에 진동을 한다 그러면은 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이 돌면서 돌아가는 그 회전을 무작위로 어떻게 보면 막 흐트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엔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면 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려볼 거 아니에요. 차 전체가. 그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데 더 얘기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수학적 또는 물리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앞으로의 그 수학 교육은 문제 해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수학에서는 그거를 문제 해결을 이제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수학적 어떤 표현을 쓰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내지는 대학 학부 과정에서 하는 것들의 요구를 풀어가지고 통계가 나오면 답이 나오면 그것이 현실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학교 교과서의 응용 문제 해결하면서 이제 항상 검증을 해라라는 얘기는 하지만 여기는 거의 맞으니까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쪽을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 맞으면 여기를 문제를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수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요. 맞아서 해결하면 여기가 엉뚱한 답이 나와요.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제대로 했는데도 엉뚱한 답이 나와요. 기계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를 다시 돌아봐서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거로만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거 재미없겠죠? 테이블이 나오면 재미없겠죠? 그죠? 한번 해보셔야지.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면 저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브레이크를 만들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는 거를 테스트해서 처음에 이제 제트는 20m, 그 다음에 이제 10초에 이제 0이 됐으니까 속력이 0이 됐으니까 멈췄어요. 이제 브레이크가 도대체 그럼 10초 동안에 얼마만큼 갔을까 작동을 하면서 차가 움직였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가 시속 100km면은 우리가 차간 거리가 100m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
100m 전에 스탑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0m 딱 하면은 그건 접촉사고가 되죠. 흠이 안 났어도 비싼 차 같은 야, 나 범퍼 갈아야 돼. 그럴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80이라든지 그전에 멈추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요게 그 제가 중학교 2학년들한테 주는데요. 근데 이거를 풀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풀려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냐면 고등학교 미적분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까지 수학까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을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 이 문제를 지금 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확장 가능성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그거 배운 걸 가지고 바로 써먹으려고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학교 교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수학도 물론이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모든 과목들이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야, 나 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그거는 아니지 않냐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문제예요. 생물과 수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00년도죠. 그러니까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피보나치 수열하면 뭐 굉장히 해바라기 돌아가는 거, 뭐 암모나이트 돌아가는 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토끼 한 쌍이 있는데 두 달 후에 한 마리씩 나요. 큰 쌍이. 그러면 이제 토끼가 몇 마리가 되겠냐? 뭐 이런 몇 마리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토끼가 처음에 한 달에는 한 쌍밖에 없으니까 한 마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달이 안 지났으니까 또 한 마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달이 지나면 한 마리, 두 마리. 그 다음에는 세 마리, 그 다음에 5마리, 그 다음에는 8마리, 그 다음에는 13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늘어나면, 계속해서 가면은 물론 도화대가 되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 결혼할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쌍씩 낳는다. 죄송하지만 여기 근친 결혼. 그러면 계속 하나, 그 다음에 둘. 그죠? 왜냐하면 두 달에 하나를 낳았으니까 자기 자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네가 또 낳겠죠. 그죠?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 보면 또 생물 수학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생물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다룬 기록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상하죠. 그렇죠? 토끼가 그게 가능한 토끼가 우리가 원하는 영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건 아니야. 문제를 바꿔야 되겠죠? 조건을 바꿔야 되겠죠? 토끼는 영생하지 않고 얼마 후에 죽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바꿔야 되겠죠?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이제, 일단 해보고, 아니면 현실하고 맞춰보고, 아니면 문제를 자꾸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대로 된 문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의사들 수학 필요 없다고 그러죠. 수학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심장 혈류를 보는 대동맥 또는 뭐 뇌동맥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혈관에 피가 흐르면 도대체 이 혈관이 터질 건가 안 터질 건가,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혈관이 흐르는데 피가 빨리 흐르는데 그러면 압력이 세지는데 혈관이 어떻게 터질 거 아니겠죠? 그 혈관에 압력을 보면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MRI를 찍어가지고 그걸 관찰할 수가 없죠. 모르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그 나비오스톡스라는 50%또 감소된 얘기죠. 유명한 문제인데 아직 안 풀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실험 테스트는 잘 맞아요. 수학이 의료 활동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저기 여기는 뇌동맥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갈라지면 이제 그 잘못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꽈리 있죠, 꽈리. 꽈리가 생기는데 꽈리가 어디 가서 생길 거냐?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꽈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돼서 어디서쯤 터질 거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체육과 수학은 아까 움직이는 거는 힘이 들어가는 건 다 수학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 미분과 관계되는 거라고 했어요. 수학에는 수학과 좀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많이 이용을 했던 것이 이게 1974년인가요? 나간 올림픽에서 일본에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뭐를 테스트하냐면은 풍동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도 그 공사에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해놓고 바로 휙 불어가지고 어떻게 날아가냐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일본은 3-4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나간 올림픽 때 일본이 스키 점프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타죠. 올림픽 타죠. 수학과 영화 보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마인드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그 다음에 브리런팅 또 아마 보셨어요. 그 다음에 히든피 교수는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냥 그렇게 많이 관계를 많이 못 끌었어요. 그죠? 흑인 나사에 있는 흑인 3명이 거기서 활동하고 그런 이야기. 그 중에 마지막에 살아계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어요. 넘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10년 조금 못되게 아까 말씀드린 할때 스파이더맨이 이제 스파이더맨이 그냥 잠깐이에요. 스파이더맨이 이제 거미를 그렇게 휘잖아요, 그죠? 여기 걔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리는 내가 저기를 가고 싶어 직선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거기까지 빨리 가려고 직선을 가지 않고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비탈길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갈 때 여기까지 갈 때 거리를 보면 이게 제일 짧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면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이렇게 커브된 거를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 그게 이제 최소 시간 문제라서 옛날 베르능이 다 했던 건데 스파이더맨이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또 요거는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은 혹시 이건 일본 영화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학적 소재들이 영화로 많이 고작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소설 한 사람은 원더랜드, 앨리스 원더랜드. 이거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의미가 없네요, 그죠? 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풀렸을 때에 4년이었죠. 한참 유행했던 번역본들이 있어요. 여기는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학과 노벨상에는 수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돌아가는 이야기로 그냥 노벨이 수학자, 그 당시에 수학자 원수가 있어가지고 노벨상 받는다 이런 그건 다 그냥 썰이고요.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수학상이 없지만 왜냐하면 요즘에는 실험 장비들이 좋지만 옛날에는 장비들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게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을 하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노벨상 범위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몇 개가 경제학상에 이제 블랙하고 쇼즈라는 사람이 크리스티엘 경제학상을 받는데 이분들은 뭐를 하냐면 주식 가격이 사실 주식 가격보다는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그 식을 세워가지고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내슈의 사람은 아까 프린시플 마인드에서 아는 그 사람이죠. 평형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상을 받고 2015년에 아벨상을 받아요. 아벨상은 수학자 중에 노르웨이에서 왔던데 그 아벨상의 상금이 노벨상하고 맞먹습니다. 100만 원. 노벨상이 작년 같은 경우에 110만 원 됐죠. 110만 원 됐는데 아벨상이 100만 원. 그다음에 파이나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물리학상을 받고 파스킨 학슬리가 63년에 생리학상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오징어 뼈에다가 전기를 줍니다. 오징어 뼈에다 전기를 줘가지고 전기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하는 거를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요.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네. 질문하시는 분도 안 계시네. 오징어 뼈. 오징어는 뼈가 없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오징어 뼈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 보면 뼈 있잖아요. 그죠? 있죠? 네. 있죠. 마른 오징어에 보면 이렇게 쭉 딱딱한 뼈가 있잖아요. 그게 오징어 뼈죠. 그게 뼈가 아니고 신경줄입니다. 거기다가 오징어 동그랗대가요? 전기 자극이어가지고 신경이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자극을 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 전달되고 반응을 하는가는 거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버트런트 러셀은 철학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방면에 우리 사실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러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은 딱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논리학자예요. 근데 문학상을 받습니다. 50년. 그 다음에 이건 화학자이고 이거는 연력학체 1법, 특체 2법 연구기관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러더포드는 우리가 뭐 원자물리 하신 분들 다 봤고 노벨상의 제일 첫 번째 노벨상이 1901년에 수여가 됩니다. 그때 이제 네덜란드의 바토프라는 사람이 이제 화학 3탑을 가지고 이제 3탑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2차식이에요. 중학교 애들이 하는 그런 거고 그 사람들 화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마 탄소의 구조가 삼연체다라는 것이 아마 그럼 수학이 필요한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 수학이 필요하죠. 그죠? 빨리 가겠습니다. 뭘 해야 되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가시려면 대학 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아니면 이제 우리 경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GRE, 경제대학원 이런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치는 사람들 중에서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이만큼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조사한 것이 13년에 55만 명이죠? 55만 명을 조사했더니 이 정도의 점수를 받습니다. 수학하면 시킬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셀러리를 봤어요. 그 셀러리 14년에 이제 40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셀러리를 보니까 이거 하잖아요. 물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많이 받으니까 수학하는 사람들 별로 못 받아야 되죠? 초봉, 초임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야, 그죠? 너무 깜짝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족도를 보면 이런 것들 가지고
잠만적도를 조사하는데 잠만적도가 요즘 조금 바뀌었는데 14년에는 수학자가 1위였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이것도 수학을 해야 되죠. 회계학도 수학을 해야 되죠. 이것도 수학을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 수학 관련 직업하는 사람들이 잠만적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계산해야죠. 괜찮고, 이 사람이 예측하기 22년에는 잠 플러스가 이만큼 될 거라 23%. 통계한 사람들 주고, 소프트웨어 한 사람 갖고, 컴퓨터 사이언스,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거다. 전망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된 직업들 쭉 봤어요. 수학을 사용하는 직업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써가지고. 이런 거를 좀 더 어떤 직업들이, 이 직업들이 어떤가를 보려고 요 사이트들에 가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철학 시간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게, 그런 시험 쳤잖아요, 그죠? 나 우리 그런 시험만 쳤잖아요. 컴퓨터 앨거든요. 발음이 좀 시험한데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이자 수학자. 이 데카르트는 우리가 그 수학에서 좌표 평면 있잖아요. 좌표 평면을 만든 사람, 고안해낸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터라고 해요. 데카르트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깔쿨로 에르거스라는 계산한다. 그래서 이 캘쿨러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캘쿨러스는 미적분 얘기하잖아요. 나는 미적분 한다. 그래서 나는 전문가다. 유명한 한국 사람이 한국 사회였어요. 아마 우리 전학사를 알까 했어요. 아십니까? 이 사람 아세요? 오케이. 윤옥경 아십니까? 저희 아마 우리 대학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좀 더 나가서 마테마티카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수학을 해야지 맞습니다. 수학이 약간 뭐냐, 왜 해야 되냐, 수학하면 어떤 이제 도움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조수 없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학생들 생각할 때 지나가면서 수학적 생각을 하는 것. 그거는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되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끔은 이제 성경도 좀 저는 수학적으로 풀어볼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 말이 좀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잘 보시면 성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은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그걸 억셉트하는 전제하에서 성경이 참이죠.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그렇게 비슷해요. 수학 쪽에서 얘기하는 참이라는 그런 거를 두고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영어 표현은 액시옴 다 공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공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수학이 이제 참이다 거짓말 돌아가는데 저는 가끔 이제 수학과 성경을 볼 때 안 되면 좀 수학을 통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이제 수학을 통해서 성경도 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성경을 통해서 수학을 한번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그냥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있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또는 이제 확증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학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항상 우리가 뭘 다루냐면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점이 크기가 있나요? 크기가 있나요?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점이 크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점이 이어져서 직선이 된다? 그런가요? 그럼 직선이 모여서 그럼 면이 된다? 면이 모여서 어떻게 입체가 된다? 그럼 뭔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참이거나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런 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공리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그냥 그거야. 이게 의자가 이겁니까? 의자는 그냥 우리가 여기 속에서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런 참과 거짓을 따지는데 그런 바탕 위에서 참인 것만 다루는데 수학적 사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해석들이. 이제 그런 이제 수학적 정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참인 가설을 위해서 참을 끌어내는데 그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그게 논리적이 뭐냐? 이게 좀 그것도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막 우기는 게 아니고 남을 설득할 수 있게 우리가 이거 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목사님이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 참이라는 또는 가설이라는 또는 그런 거에 액션이라는 것은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거를 야 그냥 내가 말하는 거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더 어렵겠죠. 그렇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 과정을 논리적 사고 또는 수학적 사고 이렇게 비유가 될지 제가 예수님 이제 수학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저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대학원 2학년 때부터인데 우리가 1+1+1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교의 세계는 찰나보다 더 짧죠. 찰나가 얼마 75분의 1초라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우리 그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그 계산을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2번이에요. 그죠? 플러스 비교가 2번 들어가요. 그래서 와 이렇게 쉬운 것도 우리는 한 번에 못하는구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한 번에 있어요. 원리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까 무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는 그걸 제가 알았으면은 제가 깨우게 됐겠죠. 저는 이제 다른 수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보는 수학을 하는 것 물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지는 않겠죠.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항상 합리 근데 믿음은 그냥 믿음이죠. 아닌가요?